번째 식이 왜 나오는지를 설명을 해줄게. 좌표평면 위에 어떤 두 점이 있겠대. 어떤 A라는 점, x1, y1, 그 다음에 B라는 점, x2, y2. 그랬을 때 요 선분의 길이를 구하고 싶대. 선분 AB. 자, 그러면 우리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갈 겁니다. 피타고라스를 가져갈 겁니다. 자, 요렇게 수직이 되게 요렇게 딱 만들겠죠? 자, 그러면 요 선분의 길이라는 것은 여기야. 요만큼 길이. 그래서 x좌표 있을 때 그 차야. 그래서 x2 x1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라는 것은 여기 y 값에서 여기 y 값을 빼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y2 y1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그래서 선분 AB가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에서 루트 씌운, 그래서 루트에 x2 x1의 제곱 플러스 y2 y1의 제곱, 이렇게 해서 저 선분 AB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항상 x좌표가 큰 거에서 작은 걸 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왜냐면 우리가 a-b의 제곱하고 -a 플러스 b의 제곱은 전개했을 때 똑같은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직선에서 기울기를 구할 때는 같은 방향으로 빼야지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 나오지만 두 점 사이 거리 구할 때는 그냥 양수에서 음수를 빼든지 뭐 음수에서 양수 빼든지 전혀 상관없어. 양변을 제곱하는 거니까. 이런 논리로 선분의 길이를 구한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대표 용어 하나 볼게. 선분 AB가 5루트 2라고 돼 있네. 그럼 우리는 선분 AB라는 것을 이렇게 해서 밑에다 적으면 되겠죠? 그래서 루트 x좌표가 요거 두 개네, 그지? 그래서 요거에서 요걸 빼볼게 나는. a-4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도 요거네. 요거에서 요거 뺄게. 그래서 방향이 달라서 상관없어. 근데 얘도 a-4의 제곱이죠. 그럼 그게 두 개가 있다라고 이렇게 딱 표시할 수 있겠네. 자, 그러면 5루트 2라는 것은 루트 안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면 루트 50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루트를 없애도 상관없죠. 자, 그러면 양변을 2로 나누면 어떤 거 a-4의 제곱이 25로 이렇게 만들어지네. 25라는 것은 5의 제곱입니다. 그러면 5가 돼야 되겠네. 근데 지금 여기서 a 값이 양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안에 게 5가 되려면 양수를 집어넣어서 5가 되려면 a는 9를 집어넣으면 되는구나. 라고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자, 요거 하나 됐고. 그러나 네 문제나 있으니까 밑에 거도 한 번 더 풀어줄게. 첫 번째는 1번 유형은 그냥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 정도만 되니까 요거 두 점 사이 거리 구하는 것만 연습을 조금 잘해봅시다. 자, 이번에는 두 점이 나와 있어서 선분 AB의 길이의 최소를 구하시오. 근데 최소가 되도록 하는 실수 A 값만 찾으면 되겠네.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죠? 선분 AB는 루트에 해놓고 x좌표 차의 제곱, 그래서 a-1의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그 다음에 y좌표 차의 제곱할 때도 요거에서 요거 뺄게.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5 플러스 a 플러스 5죠? a 플러스 5의 제곱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a에 관한 2차식이라고 딱 할 수 있죠. 그러면 루트 전개를 한번 해보는 거야. a제곱이니까 2a제곱 마이너스 2a 10a 그러면 플러스 8a 그 다음에 1 25 26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요 안에 값만 딱 생각해보자. 자,
2차 식이 나오면 2차 함수 최소. 아래로 볼록이니까 최소 맞죠? 그러면 축을 딱 써보는 거야. 그러면 a 값이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죠? 하면 마이너스 2일 때 이렇게 되면서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할 수 있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요구하는 것은 a만 찾으면 되니까 마이너스 2로 그냥 끝난 거야. 근데 시험 문제는 최소값을 구하시오라고 할 수도 있거든? 그럼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면 이제 루트도 생각해줘야 돼. 그럼 최소값은 루트를 살아남아 있는 상황에서 물론 여기다가 집어넣어도 상관없지만 여기다가 집어넣는 게 좀 더 빠른 것 같아.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의 제곱이니까 9 플러스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얘도 3이네? 제곱하면 9 루트 18이니까 3 루트 2가 최소값이다. 시험 문제는 얘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더 많이 나옵니다. a 값이 마이너스 2일 때 최소값이 3 루트 2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2번 정도 했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유형은 이 정도로 마무리 지을게. 얘가 오늘 안에 한 색깔 하자. 너무 급하게만 나가는 건 좀 그럴 것 같아. 좀 어려운 유형이 있으면 문제를 좀 몇 개 더 하고. 두 번째 유형. 와, 뭔가 많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 그래도 옆에 공간, 위에나 옆에 공간이 있으니까 조금 볼게. 일단 괄호 1번을 보면 어떤 A라는 점이 있대. 그 다음에 어떤 B라는 점이 있대. 여기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을 P라고 하겠대. 그럼 P라는 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 요 선분 길이랑 요 선분 길이랑 똑같다? 요런 걸 이용하네. 그래서 선분끼리 서로 같다라고 되는데 얘도 루트가 포함되어 있고 얘가 루트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루트를 벗기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출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 정도만 밑줄 딱 쳐놓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말로는 P가 어디에 위치할지는 아직까지 잘 몰라, 그지? 근데 P의 조건들이 이제 하나씩 주어지는 거야. 그럼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중에서 X축 위의 점이다 라고 놓으면 A, 0, 그 다음에 Y축 위의 점이다 라고 하면 0, B 이런 정도. 그 다음에 요건 이렇게 돼 있지만 이렇게 할게. Y는 2X 플러스 1 위의 점이다 라고 하면 A, 라고 해서 여기다 A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1 이다 라고 해서 문자를 하나로 놓는 게 좀 편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점의 좌표를 찾아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라고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써놔볼까? 자, 앞으로 평면 좌표든 직선의 방정식이든 원의 방정식이든 도형의 이동이든 네 단어를 할 건데 거기서 자취라는 얘기가 나오면 전부 빨간색으로 별붙입니다. 자취가 가장 어려운 내용이야. 그럼 그림상 봐봐. 여기 AB, 아까 그림을 활용할게. AB. 이렇게 돼서 같은 거리에 있을 수도 있고 만약에 이렇게 돼서 같은 거리에 있는 P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돼서 같은 거리에 있는 P가 될 수도 있고 그럼 자취라는 것은 그 점들을 모았을 때 점이 모이면 선이 되겠죠? 그러면 그 점들을 모았을 때 직선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 자취는 선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선이 의미하는 것은 무슨 선이냐? 자, AB를 딱 연결하잖아, 그지? 물론 여기에 AB의 중점도 지날 수밖에 없겠죠? 얘 길이, 요 길이 똑같으니까. 그리고 여기가 수직됩니다. 그래서 이거의 자취는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자, 평면 좌표에서도 나오고 직선의 방정식에서 또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이렇게 물어보면 그 두 점으로부터의 수직 이등분선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체가 너무 많으니까 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 해볼까요? 자, 126번 가보도록 할게. 자, 926번. 원래는 평면 좌표에다가 점의 좌측 위치를 딱 찍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굳이 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문제에 따라서 X축, Y축을 그릴 때도 있고 안 그릴 때도 있습니다. 자, 문제 보는 거. A점 완전히 나와 있고 B점 믿을 수 없는 점이네. 근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 A, B인데 일단 요거 위에 점이래. 그러면 이렇게 대입했다라고 생각하면 P라는 것을 하나 줄여줘야 되겠죠? A, 아까 전에 A를 든 것처럼 2A-7로 이렇게 한 문자로 먼저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서 B, B는 이렇게 해놓게. B까지 구하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 출발할 것은 A로부터 B로부터 같은 거리니까 선분 AP하고 선분 BP가 서로 같네? 그런데 아까 했죠? 루트가 반드시 발생할 거니까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제곱하자 라고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한번 구해보자. 그러면 A-1의 제곱, 그 다음에 Y좌표를 빼면 우와, 이거는 2A-10의 제곱이 되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렇게 한번 해볼게. 자, 그러면 X좌표를 빼서 제곱하면 A-5의 제곱이 되겠죠? 플러스 Y좌표 빼면은 2A-6의 제곱이 되겠네. 자, 복잡할 것 같지만 미리 생각해보면 소거되는 게 발생하죠. A제곱, 2A제곱이 4A제곱 좌변에 있고 A제곱, 4A제곱 우변에 또 있네. 그럼 어차피 소거될 거니까 생각하지 말자. 그래서 1차랑 상수만 생각하자. 마이너스 2A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0A죠. 마이너스 42A. 그 다음에 1이 될 것이고 100이 되겠죠. 플러스 101. 틀린 것을 얘기죠. 마이너스 10A. 마이너스 24A. 그러면 마이너스 34A. 그 다음에 상수항은 25가 있고 36이 있겠죠. 그래서 플러스 61 이렇게 딱 나오겠죠. 자, 그럼 이번에는 A를 우변으로 넘기자. 우변으로 넘겼더니 8A가 되겠네. 상수항을 좌변으로 넘기는 거야. 그러면 40. 따라서 A 값은 5. A에다가 여기 5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10-7. 그래서 B 값은 3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자, 그래서 A 플러스 B 값은 8 이렇게 되겠습니다. 하나 구했죠? 이제 어려운 게 나오는데 요거 한번 질문을 한번 해볼까? 중학교 내용이니까. 됐죠? 자, 요 문제는 기출에 많이 나오니까 한번 적어놓고 출발해 볼게. 조금 까다로운 겁니다. 일단 문제를 해석하고 보자. A, B, C 세 학교가 있겠대. 그런데 A, B, C에서 같은 거리, 이번엔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곳에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도서관을 지으려고 하는데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C가 여기 있네? 그럼 대략적으로 어디쯤 지어야 돼? 거리가 똑같아야 되니까 요쯤 어딘가에 도서관을 지으면 요 거리랑 요 거리랑 요 거리가 똑같다. 이렇게 책에다가 표시해 놓으면 되겠죠? 이렇게 표시하죠. 와, 저 거리가 똑같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 자, 요거 혹시 기억납니까?
아까는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었으면 두 점의 수직 이등분선이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얘는 단 하나밖에 나올 수 없어. 다른 건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얘가 이 세 점에서 어떤 관계인지를 요거 했을 때 삼각형 딱 만들었을 때 저 P가 요 P라고 하자. P가 AP, BP, CP가 똑같겠죠? 그럼 P는 삼각형 ABC에 뭐라고 할 수 있는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너희가 배운 것 중에 있을 텐데. 어? 확실하게 그 조금 그 얘기죠. 내심? 아닙니다. 내심 아니면 외심. 그렇죠? 자, 이거는 외심입니다. 외심. 그래서 바로 위에 문제 봐봐. 928번. 세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외심의 좌표 구하시오 라고 나와있지. 그러면 요쪽 위에다가 928번이 있고 929번이 있겠죠. 얘는 같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풀이 방법이 똑같다는 뜻이야. 풀이 방법이 다르지 않아. 똑같아. 그럼 한번 생각해볼까? 우리는 외심이라는 것은 이 삼각형의 외접원의 중심입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물론 외심, 내심 이렇게 배웠죠. 무게중심 배웠죠. 성질은 당연히 이거야. 성질은 세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다. 결국 반지름이니까 똑같을 수밖에 없잖아, 그지? 혹시 작도 방법을 알고 있니? 외심을 정확하게 찾아내는 방법. 한 변을 딱 잡으면 수직으로 해서 2등분 하는 거야. 한 변을 잡으면 수직으로 해서 2등분 하는 거야. 그래서 수직 2등분 선의 교점. 자, 이거 좀 적어놓자. 이건 꼭 필요해. 얘는 어디서 나올 거냐면 직선의 방정식. 또 나옵니다. 이거 외심 구하라는 거. 근데 요 아래쪽 방법은 우리가 배우는 평면좌표. 그래서 외심을 구하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을 건데 거리가 같다라고 해서 풀 수도 있고 나중에 수직이면 어떤 관계인지 밝혀질 거거든. 그럼 수직 2등분선 두 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그거의 교점을 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평면좌표에서 배우고 직선의 방정식 배우고 난 다음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을 때는 둘 중에 자기가 편한 방법들을 구하면 돼. 꼭 뭘로 하라는 법칙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심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래. 자, 그러면 여기에서 뭔가를 설정해야 돼. 일단 대략적으로 외심은 O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웃사이드 이렇게 해서 O의 약자를 가져온 거죠. 자,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거를 X축으로 설정할게. 얘를 Y축으로 설정할게. 자, 그러면 A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0 얘는 1km지? B점의 좌표가 1,0 하나를 0으로 만드는 게 좀 편하죠? C점의 좌표는 0,3 축을 자기가 어디에서 잡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자, 그러면 우리는 OA 선분과 OB 선분과 OC 선분의 길이가 다 똑같죠? 그래서 세 개를 각각 구해서 한꺼번에 정리를 할게. 그래서 이건 좀 치울게. 첫 번째 선분 OA 제곱하고 선분 OB 제곱하고 선분 OC 제곱하고 루트를 벗겨도 상관없다라고 아까 전에 했으니까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대략적으로 어디에 위치하는지도 모르니까 불행하게도 A, B라고 이렇게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둘 다 관계를 전혀 알 수 없어서. 자, 그러면 첫 번째 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볼게. a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b제곱. 혹시 이해 안 되는 식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그 다음에 요 두 점 사이 OB a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OC a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b 마이너스 3의 제곱. 복잡합니다 이거. 일단은 다 전개를 하고 갈게. 이 차항들이 둘 다 전부 다 a제곱 b제곱이 나와 있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b제곱. 첫 번째 식은 플러스 6a 플러스 9만 있으면 되는 거고, 두 번째 식은 마이너스 2a 플러스 1만 있으면 되고, 세 번째 식은 마이너스 6b 플러스 9가 있으면 되겠네, 그지? 자, 그럼 얘가 1번, 얘가 2번, 얘가 3번 식이라고 이렇게 딱 만들어 볼게. 그러면 우리는 얘가 같다, 얘가 같다, 얘가 같다 이 세 개 중에서 두 개만 하면 되거든? 딱 봤을 때 일단은 뭐를 하는 게 더 편할까? 1번, 3번? 현성아, 뭐가 같다라고 하는 게 처음에 가장 좋을 거야, 너 판단으로. 1, 2번. 그렇죠. 자, 1번하고 2번이 서로 같다라고 하면 요게 두 개 같은 거야. 어차피 이건 사라지거든, 다 나중에. A라는 거밖에 없으니까. A가 바로 구해집니다. 요게 넘어가면 8A.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마이너스 8. 그래서 일단 A 값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구해지겠죠? 그 다음엔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어. 정우리가 기분 나쁠 수도 있으니까 1번, 3번도 가볼게. 요게 서로 같다라고 하면 어차피 없어지죠? 6A니까 넘겨가 볼게. 6A 플러스 9 그냥 하자. 는 마이너스 6B 플러스 9. 오! 1번, 3번 편하네 진짜. 삼성이 사라지네. 선택한 이유가 있었어. 자, 그러면 A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6 되죠? 그래서 B 값은 1 이렇게 나오겠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상했던 지점하고 좀 비슷해. 얘가 마이너스 1,1 그림상으로는 되게 비슷하죠. 자, 만약에 학교 시험에서 이런 그림이 나왔다. 그럼 진짜 비율이 정확하거든. 근데 이런 그림이 없고 이런 표시만 나와 있다. 그러면 선생님이 만들 거니까 비율이 이상해. 그래서 그림으로 나와 있으면은 정말 비율이 정확하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유추는 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뭐 하래? 같을 때 여기까지 한 거야. 야, 우리 고작 여기까지야. 그러면 각 학교 사이의 거리를 다 구하라고? 설마 세 개를? 잠깐만. 더 들어온 거. 어차피 거리 세 개가 다 똑같으니까 아무거나 안 하면 되겠네. 자, 우리는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를 구해보자. 루트 x좌표 빼서 제곱하면 1 플러스 y좌표 빼서 제곱하면 2니까 4 되겠네. 그래서 결국 루트 5 얘가 만들어지겠네. 엄청 어렵습니다 이거. 대박이야. 안 지울 테니까 요거 928번하고 똑같았잖아. 한번 연습하고 갑시다. 위에 거 바로 한번 풀어봐. 똑같이. 그림도 그릴 필요 없어. 그냥 A, B 넣고 그냥 가는 거야. 최대한 빨리 풀어야 된다 이거. 지금 보자. 두 점 사이 거리는 조금 익숙해지긴 했겠죠? 이제부터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 세 점으로 만들어지는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라고 물었을 때 세변의 길이를 가지고 어떻게 찾아내야 될 것 같거든? 근데 만약에 뭐 세변의 길이가 다 똑같다 정사각형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성질이 성립하면은 직각사각형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뭐 두 개가 서로 같은 게 나오면 이등변 삼각형이 나올 거고 길이들을 각각 구해볼 수밖에 없네. 자, 그럼 첫 번째 3분의 AB를 한번 구해보자. 자, 요 두 점 사이 거리죠. 그러면 x 루트 씌워가지고 x 좌표의 차의 제곱 16 플러스 y 좌표 차의 제곱 6이니까 36 되겠네. 일단 루트 52. 자, 이럴 때는 바깥으로 루트를 빼지 마. 제곱수를 빼지 마. 평면 좌표에서는 BC 하면 루트 4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루트 8이네. 그 다음에 선분 CA 빼면 루트 36 그 다음에 플러스 16 해서 루트 50이네. 아, 그러고 봤더니 이 두 변의 길이가 똑같네, 그지? 피타고라스는 성립하지 않네? 그러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하면 되겠죠. 선분 AB와 선분 CA가 똑같은 이등변 삼각형 이렇게 하면 되겠죠. 이등변 삼각형 하나 나왔고, 이거는 좀 가르쳐주고 싶은데. 이거 되게 좋은 문제가 하나 있네. 혹시 너희 중학교 때 어떤 세 점이 나와 있을 때 삼각형 넓이 구하는 방법을 해본 적 있을까? 대략적으로 보거나 세 칸 정도까지밖에 없으니까 여기가 A 0,1 일단 B가 1, -2죠? 요쯤 되겠네. B 1, -2 C 2칸, 3칸, 2칸 좀 되겠네. C 3,2 와, 이렇게 되는 삼각형이네. 이 삼각형의 넓이 구할 때 너희 어떻게 썼니, 중학교 때? 중학교 때 방법이 어떨 때는 굉장히 더 쉽거든. 이거 삼각형 넓이 어떻게 구하니? 이렇게 만들어지는 직사각형에서 하나, 둘, 셋 요거 빼면 되는 거잖아, 그치? 이게 다른 방법보다 제일 쉽습니다. 고등학교 때 몇 가지 방법을 배울 거거든? 다른 방법 다 필요 없고 얘가 제일 쉬운 방법이야. 산수에서 굉장히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래. 선분 AB 구한다. 짜증나죠? 루트 1 플러스 9 해서 루트 10 선분 BC 구한다. 루트 하니까 빼니까 2네 4 플러스 16 해서 루트 20 그 다음에 선분 CA 구한다. 루트 9 플러스 1 해서 루트 10 이렇게 했더니 피타고라스가 성립하네? 그래서 여기가 90도네? 라고 이렇게 만들어지네. 그러면 2분의 1 밑변 루트 10 높이 루트 10 그래서 5라는 넓이가 나오네. 야, 근데 만약에 불운하게 피타고라스가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저거 하는 시간은 완전 허비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너희는 중학교 방법 정말 쉽습니다. 모든 삼각형 무슨 삼각형인지 판단할 필요도 없이 그냥 구하면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고, 근데 내가 한 가지만 가르쳐 줄게. 그림 그리는 대로 시간 걸리니까 그림도 안 그리고 바로 하는 방법을 해볼게. 자, 일단 공식을 먼저 적어 놓을게. 한 점이 0,0이고 한 점이 A, B고 한 점이 C, D일 때 하나가 무조건 0,0으로 만들어져 있어야 돼. 자, 그랬을 때 삼각형의 넓이는 두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자, 요 두 점에서 보는 거야. 요 두 점. 얘가 안에 있는 두 개니까 내항이라고 보고 밖에 있는 두 개니까 외항이라고 보는 거야. 그러면 내항의 곱에서 외항의 곱을 빼도 되고 절대값이니까 외항의 곱에서 내항의 곱을 빼도 돼. 자,
요거는 조금 편하게 할 수 있는 공식이니까 객관식에서는 좀 사용할 수 있고 학교에서도 간혹 설명을 해줘. 그럼 서술형에서 써도 상관없는 거야. 그럼 이럴 수 있죠. 선생님 세 점 다 0,0이 없는데요 라고 할 수 있죠. 그럼 만들어주는 거야. 왜? 이렇게 어떤 삼각형이 있을 때 같이 세 개 다 평행이동해도 넓이는 바뀌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얘를 0,0으로 만드는 게 낫겠지. 그럼 y좌표에 1을 빼면 다 1을 빼는 거야. 그래서 0,0 1 빼면 1, 마이너스 3 1 빼면 3,1 다 똑같은 작업을 해주면 같이 평행이동한 거다. 자 그러면 똑같은 작업으로 삼각형의 넓이는 그냥 2분의 1 절대값 씌워놓고 외항의 곱 1에서 뺀다. 내항의 곱 마이너스 9를 그러면 결국 이렇게 해서 5를 구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방법은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겁니다. 다른 단원에서도 다른 과정에서도 많이 활용될 거니까 이건 조금 필기해놓고 기억을 해둡시다. 다른 문제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얘는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공식 물론 그래도 난 중학교 방법이 편한데요? 너무 좋아 중학교 방법도. 꼭 이거를 써라는 게 아니고 알고 있을 때 자기가 편하면은 저걸 써도 된다라는 정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잘 기억해놔야 돼요. 다른 걸 떠나서 잘 볼래? 다른 건 일단 보지 마. 요것만 보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x1-x2의 제곱, y1-y2의 제곱하고 비싼 꼴이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이런 루트로 나와 있을 때 뭐 어떤 완전 제곱식이 이렇게 두 개가 더해져 있는 게 나왔을 때는 이걸로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만약에 그러면 문제는 쉬워지는데 만약에 저렇게 해석을 하지 못한다면 문제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자, x, y와 a, b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구할 때 우리는 이 식으로 한다라고 해왔잖아, 그치? 근데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이렇게 해석하기가 좀 쉽지 않은 거야. 그래서 요 해석만 좀 잘해봐. 자, 그러면 바로 다음 문제로 내가 한번 예를 들어 줄게. 여기 나와 있죠? 두 개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 하나씩만 가면 돼, 그냥. 자, 헐. 두 번 꺼지면 수업 안 한다? 안 꺼지길 바라야지. 자, 은호야. 요 식이 의미하는 해석은 뭐니? 알 수 있겠니? 응? x, y와 2, 마이너스 1 항상 여기에 있는 거 부호 반대하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죠. 거리 됐습니다. 이제 이쪽 식을 볼게. 어려운 거는 현상이 얘기해. 요거의 해석은 뭘까요? 딴 거 보지 말고 저 식만 보는 거야? 우와, 그래. 뭐 빼거나 더해식이 없으면은 얘 해석은 x, y하고 0, 0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는 거야. 오, 처음에 이거 잘 해석 못하는데 잘했다 인가.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까? 대충 위치는 잡을 수 있습니다. 이쪽 어딘가가 0,0이라고 원점이라고 기준을 잡으면 2, 마이너스 1이니까 요쯤 어딘가가 2, 마이너스 1이라고 얘는 잡을 수 있는데 얘는 이제 끝났어. 근데 문제는 미지수로만 돼 있으니까 얘가 어디 있는지 지금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그럼 만약에 위치를 내가 임의로 잡았을 때 대충 여기 있다, 여기 x, y가 있다. 그러면 요 선분 길이와 요 선분 길이를
더하시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이쪽에 있다. 그러면 이 선분 길이와 이 선분 길이를 더하라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묻는 게 뭐야? 최소값이죠. 그럼 저 초록색 선분 두 개의 길이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P가 대략적으로 어디 정도에 위치했을 때인지 알겠습니까? 대충 어디쯤 있으면은 저 얘 더하기 얘나 얘 더하기 얘나 이거보다 더 짧은 게 발생할 수 있을까? 이겁니다. 0,0과 2, -1 요 선분으로 딱 만들었을 때 여기 위치하든 여기 위치하든 여기 위치하든 아무데나 위치하면 요 선분 위만 존재한다면 그래서 선분 위에 x, y가 존재할 때 이 선분 위에 x, y가 존재한다면 여기 만약에 존재한다 생각해봐. 그러면 얘 더하기 얘를 의미하는 거니까 다른 것들보다 가장 짧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결국 우리는 얘가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게 최소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루트 5가 되겠죠. 정말 어려운 해석입니다. 잘 기억합시다. 한 명씩 그래도 천천히 찾아내네. 자, 그러면 935번 봐봐. A가 나와 있고 B가 나와 있는데 임의의 점 아직 알 수 없는 거야. P에 대해서 AP, BP 최소값은 AP 플러스 선분 BP의 최소값은 밑줄 딱 치고 밑에다가 선분 AB 딱 하면 끝나겠죠. 선분 AB. 그럼 이제 두 번 정도 했으니까 다음부터는 이제 이게 나왔을 때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936번. 이거 나왔네? x, y는 필요가 없네? 그러면 936번은 1,-3번 마이너스 4,2 이 거리가 최소값이 되겠구나 라고 바로 알 수 있겠죠. 자, 한 번이라도 풀어보지 못하면은 이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데 한 번 정도 경험하고 나면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입니다. 4번 유형이 이런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쉬었다 왔다? 힘들지? 자, 잠깐만 쉬었다 합시다. 자, 가볼게요. 자, 이제 임의의 점이라고 돼 있는데 조금 전에 한 것은 뭐였냐면 이거 좀 차이가 있어. 선분 PA 플러스 선분 PB의 최소값 하면은 그냥 선분 AB라는 이런 공식처럼 아까 전에 했잖아, 그지? 그런데 이거는 유형 4였어. 근데 지금 뭐가 붙었냐면 거리의 제곱의 최소값이래. 그래도 이 선분이 있을 때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이 최소이지 않을까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우리는 확인 작업을 한번 해보자고. 자, 근데 문제는 약간 그 선분 사이가 안 되게끔 지금 나오고 있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을 때 1,4 요즘 되겠죠? A 1,4 그 다음에 5,4이면 요즘 되겠네? B 5,3 B가 어디 있을지 몰랐으면은 선분 위의 임의의 점에서 뭐 거리 제곱의 최소값도 이렇게 구할 것 같은데 문제는 x축 위의 점이라고 나와 있네. 그러면 우리는 P라는 것을 일단 A, 0으로 이렇게 출발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되겠죠? 그러면 그림상 판단했을 때 아까처럼 해석을 해보면
요 거리 제곱 더하기 요 거리 제곱이 최소일까? 이 거리 제곱 더하기 이 거리 제곱이 최소일까? 이 거리 제곱 더하기 이 거리 제곱이 최소일까? 와, 도통 알 수가 없구나. 그래서 우리는 그 p를 뭐 x, y라고 놓고 거리를 제곱했다는 것은 루트가 사라지는 겁니다. 루트가 사라지면은 이차함수의 최소값을 구한다. 아까 전에 연습 한번 했던 이차함수 최소값 구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충 p a, 0 했을 때 선분 PA의 제곱 하면 A-1의 제곱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 다음에 PB의 제곱하면은 A-5의 제곱 플러스 9가 되겠죠? 일단 풀어야 돼. 일단 풀어서 A제곱, A제곱, 그러면 여기는 2A제곱, 그 다음에 2A고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2A니까 마이너스 12A, 그 다음에 1, 9, 10, 15, 16, 25, 그러면 41이고 플러스 51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축을 써야 되겠죠? 축. A 값이 얼마일 때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4죠? 그러면 3일 때 최소값을 가진다라고 되겠네. 그러면 3을 집어넣어서 최소값을 찾기만 하면 되겠죠. 불행하게도 그냥 얘는 식으로 해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구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구나. 여기가 이렇게 안 만들어지는 거니까. 자, 어쩔 수가 없이 이런 식으로 할 수밖에 없겠네. 그런데 어? 그러니까 A랑 B의 그 P를 구할 때 그 X좌표가 1이랑 5의 중점이야. 내가 그걸 설명하려는 게 유형 6번하고 딱 설명하려는데 자, 3이라는 좌표가 나왔대.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되니? 요 거리가 지금 똑같은 거죠? 2 차이 나는 거. 요런 팁도 알고 있으면 빠르겠죠? 자, 그게 이제 유형 6번에서 940번에서 뭐 파푸스의 중선 정리 뭐 이렇게 복잡한 걸 하고 나서 이렇게 오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한 번 더 가보자. 얘는 지금 x축 위의 점이었어. 중요한 걸 몇 개를 좀 배울게. 그러면 얘는 어디 위의 점이라는 게 안 나와 있어? 그럼 해석을 해보는 거야. 자, A라는 게 4,2니까 이쪽 되겠네. A라는 거 4,2. 그다음 B라는 게 2,6. 그런데 요번에는 임의의 점이야. 어디 있을지 몰라, 그지? 그러면 여기 있으면 이 거리 제곱 더하기 이 거리 제곱. 당연히 요번에는 요 선분 어딘가에 존재했을 때 제곱 더하기 제곱이 최소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그지? 근데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이거의 뭐니? 중점이었잖아, 그지? 그러면 P라는 것이 중점이면 X좌표 두 개에다 딱 가운데니까 3. 2하고 6의 딱 가운데는 4. 그래서 아까처럼 이차함수식을 할 필요 있다 없다? 전혀 없습니다. 3,4가 답이야.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좋은 걸 잘 찾아냈어. 원래 그 다음 거 하고 설명하려 했는데 미리 찾아냈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풀어버리려고. 항상 거리가 같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같은 거리에 있을 때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두 개짜리가 10대. 그래서 세 개짜리를 가져온 거야. 상중 문제는. 요번에는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거 직선 위네. 그러면 또 아까처럼 그 식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어. 근데 내가 요거 시험에 나오는 것처럼 할게. 얘를 우리 없애자. 어차피 내가 풀어주는 거니까 상관없잖아, 그지? 시험에 나오는 것처럼 할게. 얘가 없고 나는 여기다가
점 P 이렇게 만들어 볼게. 자, 저 직선 위의 점이라고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만들어 볼게. 이렇게 조금만 수정을 해보자. 자, 그러면 위치는 그냥 아무데나 설정할게. 뭐 A라는 점이 1,8이 있대.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마이너스 3,5가 있대. 그 다음에 C라는 점이 2, 마이너스 1이 있대. 자, 그러면 요 세 점으로부터의 거리의 제곱의 합의 최소값이면 아까 두 점으로부터 거리 제곱의 합의 임의의 점이면 중점이었잖아, 그렇지? 거리가 같아야 돼. PA, PB가 같아야 돼. 그럼 요번에는 요 점이 PA, PB, PC 이런 식으로 거리가 같다? 그럼 거리가 같으면 뭐가 되니? 외심이잖아, 그렇지? 아, 근데 여기서는 세 개짜리는 그게 아닙니다. 세 개짜리. 요거는 외워야 되거든. 세 점으로부터의 값이 최소가 된다? 그러면 요거는 삼각형 A, B, C의 무게중심일 때, 그래서 하나씩 더 늘어났을 때 조금 다릅니다. 자, 혹시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은 모르고 있죠? 무게중심의 좌표 G라는 것은, 자, 일단 먼저 그거 하기 전에 무게중심을 작도하는 방법. 외심은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어서 너희가 외워야 될 게 무게중심, 외심, 내심, 수심 이 네 개는 외워야 되거든. 일단은 외심은 하나 있습니다. 무게중심 두 번째 거 하고 나중에 두 개 더 할 거야. 무게중심을 작도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한 변에서 마주보는 대변이라고 얘기하거든. 중점. 한 변에서 대변의 중점. 그랬을 때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무게중심이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는 2대1이라는 것까지도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이 무게중심의 좌표를 구하는 방법은 뭐냐면 X좌표 3개를 다 더해. 그러면 0이죠. 3개를 더했으니까 나누기 3. 그래서 0, 그 다음은 Y좌표 3개를 다 더해. 그럼 10이죠. 3개를 더했으니까 나누기 3. 그래서 0,4일 때 이게 무게중심의 좌표 구하는 방법입니다. 자, 무게중심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무게중심입니다. X좌표 3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Y좌표 3개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그래서 다른 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는 뭐가 잘못 적었나? 맞죠? 그치. 아, 얘는 이게 나와 있으니까. 요거는 요렇게 해놓고 맞다고 동그라미 쳐놔. 식을 내가 바꾼 거니까. 그다음에 유형 6쪽은 정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오. 와우, 눈이 많이 오는군요. 눈이 많이 온다고 끊겨버렸군요. 나 참. 조금 멈춰놓고. 여기서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갈게. 일단은 뭘 적어 놓냐면, 이거는 이렇게 한번 명칭을 적어 놓을까?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이용한 식입니다. 너희가 중3 때 이걸 알았다라면 피타고라스에서 정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거든. 중3 때 얘를 알았다면.
그리고 내가 이걸 조금 벗어나서도 몇 가지를 더 설명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보통 중3 때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중점을 연결했대. 근데 요거 나와 있고 요거 나와 있고 얘 나와 있어. 그럼 중3 때는 어떻게 풀었냐면은 얘를 수선의 발을 내려서 여기를 A, 여기를 뭐 여기가 10이면 10-A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제곱에서 요거 제곱 뺀 거는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 뺀 거다 라고 해서 A를 구한 다음에 A가 구해지면 얘가 오니까 요 길이를 구한 다음에 높이를 구하고 그래서 요 길이를 구한 거였거든. 이런 방법을 했었어. 나 중3 때 진짜 저거 하면 요거는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 식을 잘 봐. 3분 AB를 제곱한 게 좌변이죠. 그 다음에 3분 AC를 제곱한 게 또 좌변에 있죠. 얘 더한 거는 2배를 해가지고 AM의 제곱 더하기 BM의 제곱. 요 길이 모르는 거 아니고 요 길이 모르는 거 아니고 요 길이 알고 있으니까 요거가 미지수 딱 넣으면은 그냥 요 식에다 대입만 하면 그냥 다 구해지는 거야. 그래서 이게 파푸스의 중선 정리라는 게 있습니다. 밑에 있는 증명하는 방법 솔직히 다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자, 여기는 1대 1이라고 이렇게 놓을게. 1대 1. 여기는 파란색으로 일을 할까? 난 좀 구분을 시켜줄게. 흰색으로 할까? 확실히 구분돼 가서 이렇게 하면 될게. 요것만 알면은 시험 문제는 지금 1대1에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 쓸 수 있는데 1대2, 1대3까지 나오거든? 너무 어려워. 그래서 빨리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색깔별로 가는 겁니다. 자, 선분 AB의 제곱이 항상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있을 때 선분 AB의 제곱에는 오른쪽에 있는 비율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생략된 겁니다. 그 다음에 선분 AC의 제곱에는 왼쪽에 있는 비율을 곱해줍니다. 그래서 여기가 1이 생략된 거고, 그 다음에 항상 여기에 오는 숫자는 뭐냐면 여기에 오는 숫자는 그 비율의 합입니다. 그런 다음에 선분 AM의 제곱이네. 그러면 AM은 요 파란색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 1. 그 다음에 선분 BM은 다시 이렇게 오는 거죠. 여기가 1. 그래서 요 식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있는 선분들은 오른쪽의 비율을 곱하고 오른쪽에 있는 선분들은 왼쪽의 비율을 곱해서 개수로 만들어 주겠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보자. 이렇게 다음에 이렇게 1대2, 1대3까지 나오겠죠? 이렇게 해서 A, B, C, D라고 할게. 중점이 아니니까 M으로 하지 않을게. 자, 그러면 일단은 적어 놓는 거야. 쟤하고 똑같이 적어. AB의 제곱 플러스 AC의 제곱은 잠깐 조금 띄워가지고 M 대신에 D 하면 되죠? AD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에 BD의 제곱 이렇게 딱 일단 만들어 놓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차원 없는 거야. 왼쪽에 있는 선분들은 n을 곱해주라면서 n을. 그래서 여기다가 n이 곱해지고 여기다가 n이 곱해지니까 n 써놓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선분은 1을 곱해주는 거야. 1을. 그래서 여기는 1, 1 이렇게 오는 거야. 근데 1은 솔직히 안 적어도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 오는 게 어떤 숫자냐면 비율의 합이니까 1 플러스 n이 딱 오면 됩니다. 1대2면
n 대신에 2 집어넣으면 되고 1대 3이면 n 대신에 3 집어넣으면 왜냐면 시험 문제는 여기다가 네모칸 해가지고 뭐 숫자 뭐 들어갈까요? 이렇게만 물어봐. 그러니까 요 공식 1대 법칙을 알고 있으면 굉장히 편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얘만 알고 있으면 퍼포스의 중도 정리도 별건 아닙니다. 색깔을 잘 해가지고 요거 하나만이라도 필기를 조금 해놓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런 다음에 퍼포스 중선 정리 나왔을 때 어떻게 되는지 증명도 내가 그냥 해줄게요. 밑에 있는 거 그냥 그래서 동그라미 쳐버리죠 그냥. 저 비율이 BDDC인 거죠. 어? 저 1대 N BD랑 DC 비율이. 이쪽에 아, BD? 왼쪽에 있는 거 두 개. 왼쪽 두 개 더 비율이 1대 N으로 그런 거예요? 1대 N 그렇지 1대 N 맞아 BD당 BD 성분 BD 대 성분 DC 이게 1대 N일 때 맞아 근데 혹시나 요거를 못 외웠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그러면 공략을 할까요? 그럼 네모칸에 있는 숫자는 뭐가 될까요? 라고 찾아내는 방법도 하긴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밑에 있는 문제를 푸는 김에 그걸 한번 찾아내볼게. 성과한다고 난리다, 그지? 좀, 아이 뭐라 이게 비판도 하기 싫다 나는 이제는. 뭐 정권이 바뀌어도 뭐 나아지는 게 별로 없고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 누구를 뽑아야 될지 솔직히 난 지금 이제는 모르겠어. 물론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들은 정치적으로 어떤 발언을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죠. 그래서 난 중도야. 잘 모르겠어. 아무도 못 뽑겠어 솔직히 말하면. 투표권을 항상 하긴 해야 돼. 근데 아직까지 고민 중이야. 그 생각 됐어. 왜? 이런 얘기 촬영하면 안 되니까 나중에 쉬는 시간에 얘기하자. 그 뽑을까 생각했었어 나도. 전화도 오던데? 되게 웃겼어. 갑자기 전화 왔는데 에? 하는데 녹음된 거구나 이 생각했어. 순간에 엄청 놀랐어. 자 1대 1이라고 되어 있다. 그러면 1대 1이니까 항상 여기에 있는 거 있지. 이 1대 1 했을 때 이 만나는 점을 무조건 0,0으로 잡는 거야. 0,0. 그리고 1대 1이니까 간격이 같으니까 얘를 C,0이라고 하면 얘는 마이너스 C,0이 되겠죠? 그럼 나중에 이런 식으로 됐을 때 어디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돼서 얘가 만약에 1대 2가 나올 수도 있잖아. 그럼 여기가 원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 얘가 2C,0 여기가 마이너스 C,0 그 다음에 여기가 뭐 A, B 이렇게 놓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 뭐 1대 3이면 여기 3C,0 이렇게 놓으면 그냥 끝나는 거야. 그럼 위에 있는 식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해내. 그래서 첫 번째 여기가 마이너스 C 이렇게 되겠죠? B 하나 찾아냈고 자 그러면 가볼게. 좌변에 있는 나는 얘부터 먼저 가볼게. 제곱이 들어가 있으니까 루트라는 걸 쓸 필요가 없네. 요 두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을 구하니까 A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제곱 더하기 AC의 제곱. 요 두 점 사이 거리 제곱이네. 그러면 A 마이너스 C의 제곱 플러스 B제곱. 자 A제곱, A제곱, B제곱, B제곱, C제곱, C제곱 2AC 마이너스 2AC는 사라지겠죠? 그래서 좌변은 두 개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나오는구나. 여기가 뭐냐면 나가 되겠죠. 나 부분에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우변에 있던 여기 요 부분을 지금 하면 되겠죠? A, M의 제곱 A, B와 0, B의 제곱이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BM의 제곱 얘는 그냥 거리가 C야 그죠? 두 점 사이 거리 필요 없죠? 그래서 플러스 C제곱 얘가 요게 나죠 나 아직까지 나죠 나 맞죠? 얘가 같아지려면 몇 배를 해야 된다? 2배를 해야 된다 그래서 2를 찾아낼 수도 있어 엄청 긁었는데? 카드를 엄청 긁었는데? 또 짓는다 계속 짓는다 이렇게 열심히 벌면 집에서 열심히 쓰시는구나 그죠? 나도 쇼핑하고 싶다 쌤은 문구류 쇼핑을 되게 좋아해요 소박하지? 그지? 소박할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난 뭐 이렇게 그 문구류 있는 그런 데 가면은 한번 딱 사고 나면 8만 원 막 이렇게 샤프도 신상이 나오면 일단 한번 사서 써보는 거야 근데 막상 써보니까 0.3mm가 보통 다른 샤프들은 다 한 15,000원 이렇게 하거든 와 근데 써보니까 0.3mm인데 떨어뜨리면 이렇게 휘어지면 복원이 안돼 버려야 돼 15,000원 너무 아깝잖아 여기 되게 그립감이 괜찮은 거야 제도 샴푸 비싼 거잖아 그치? 1,500원 이거를 많이 샀어 여태까지 산 거 지금 거의 안 쓰고 있어 너무 돈 아깝지? 이것도 이뻐서 샀는데 0.5 이거 거의 안 썼어 왜 웃어? 뭐야 갑자기? 색깔이 이쁘잖아 이쁘지 않아? 뭔가 끌리잖아 야 그래도 어디 옷 사러 가서 막 사는 거보다 낫지 않아? 그지? 훨씬 낫잖아 왜 그래? 진짜 이뻐서 산 건데? 나는 그 그립감도 줘야 되지만 일단 색깔도 이뻐야 돼 색깔이 녹색옷 색깔. 녹색 옷 입었을 때? 네, 녹색 어머니. 녹색 어머니. 녹색 어머니 와 아니야 그래서 자도 이거 샀어 왜? 되게 좋은데 깔맞춤. 약간 형광색 형광조합도 되게 좋아하는데 뭘 그렇게 웃겨 왜? 쌤 이거 이 색깔 옷 입은 거 못 봤어? 니트 이 색깔 옷 입는데? 자, 외분점까지만 하고 쉽게 이제 외워야 되는 공식이 나왔어. 큰일 났어. 이제는 내분점, 외분점을 구하시오? 막 이렇게 나온대. 생각해볼래? 뭐 1,2가 있대. 이쪽에 만약에 7, 뭘까? 5가 있대. 자, 이거를 3등분 해가지고 이거로부터 1대 2로 안쪽에 있으니까 내분점이잖아, 그치? 이 점의 좌표를 구하래. 너 그만 몇일까? 솔직히 저거 필요 없거든? 설명은 해줄 거거든? 근데 시험 문제 풀 때 저렇게 안 하거든? 서술형에만 저렇게 할 거거든? x를 잘 봐. x는 1하고 7이잖아, 그지? 이렇게 했을 때 얘가 1하고 7이래.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쭉쭉 내리면 얘도 같은 거잖아, 그지? 그럼 요 거리가 6이니까 2 가고 2 가고 2면 되겠네? 그럼 여기서 2 더 가면 되니까 3. 그러면 y도 요 거리가 3이네? 그러면 이렇게 잘랐을 때
1, 1, 1 가면 되는 거니까 여기서 1만 더 가면 되죠? 그래서 3,3 이런 식으로 구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렇게 하다가 얘가 4 이렇게 되면 이제 애매한 거야. 그죠? 애매하니? 할 수 있죠? 요 거리가 2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요 점으로부터 3분의 1만큼만 올라오면 되잖아, 그치? 요 거리가 뭐야? 3분의 2죠? 그럼 2에서 3분의 2 올라왔으니까 3분의 7? 이렇게 구할 수도 있는 거야, 그치? 비율로 구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데, 선생님 저는 비율이 전혀 안 돼요. 그냥 단순하게 식으로 하고 싶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 얘가 지금 내분입니다. 얘가 외분입니다. 자, 내분이 나오면, 내분점이 나오면 전부 다 뭐냐면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그 다음에 외분점이 나오면 무조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내분이면 플러스, 외분이면 마이너스. 일단 요거를 생각하고 갑니다. 자, 그래서 한번 해볼게. x1, y1 그 다음에 x2, y2 얘가 a고 얘가 b야. 이것도 되게 중요하거든. 선분 a, b를 했죠? 얘가 먼저 나왔지. 그래서 얘를 먼저 적어야 되고 뒤에 나온 걸 무조건 뒤에 적어야 돼. 이 순서를 틀리면 무조건 다 틀리는 거야. 이 순서가 너무 중요해. 자, 그런데 몇 대 몇으로? m 대 n으로 일단 내분하는 것은 플러스다. 그러면 점의 좌표를 할 때 물론 저기 나와 있지만 무조건 순서대로 할게. 내분점의 분모는 비율의 합입니다. 그래서 m 플러스 n, n 플러스 n. 그 다음에 외분이다. 그러면 마이너스죠. 그러면 외분이면 뭐냐면 비율의 차분입니다. 앞에 게 크든 뒤에 게 크든 상관없어. 뒤에 게 더 크면 여기는 n-n 하면은 음수가 나올 수도 있죠. 양수가 나올지 음수가 나올지 몰라. 그래서 n-n, n-n. 자, 그럼 이제부터 갈게. 잘 봐. x를 봤을 때 아까 전에 우리가 1대 n 할 때도 이렇게 곱했잖아, 그렇지? 얘도 마찬가지야. 얘를 여기 곱하고 그래서 mx2 얘를 여기다 곱하고 그러면 얘는 nx1 얘를 더하겠죠? 그럼 얘는 mx2 nx1 빼겠죠? 그럼 y도 마찬가지죠? y도 이렇게 돼 있을 때 얘를 여기다 곱하고 얘를 여기다 곱하고 그래서 my2 플러스 ny1 my2 마이너스 ny1 그래서 크로스로 곱해서 더하면 내분점, 빼면 외분점 이렇게 되는 겁니다. 물론 문자로 돼 있어서 조금 힘들죠. 자, 그런데 중점이면 몇 대 몇이야? 1대 1이죠. 1대 1이야. 그러면 m도 1이고 n도 1이잖아, 그치? 그럼 중점이라는 것은 안쪽에 있는 거니까 내분점이야. 그래서 여기다 1 집어넣었더니 2분의 1가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1 집어넣었더니 두 x 좌표의 합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 자, 그럼 나는 여기다 하나 더 c라는 좌표를 x3, y3라고 일단 하나 적어놓고 나는 4번 해가지고 무게중심 g 이거는 무게중심 나중에 나올 수도 있지만 3분의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3분의 y1 플러스 y2 플러스 y3 이렇게 해서 중점은 x좌표 두 개 더해서 나누기 그런데 무게중심은 세 개 좌표 더해서 나누기 3 세 개 더했으니까 나누기 3 이렇게 아시오 라고 되겠네. 그래도 기본을 위해서 당분간은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다른 문제집 풀 때는 조금 더 적응이 되면 그냥 딱 봐서 이게 그냥 바로 구해질 것 같으면 바로 구하고 안 되면 조금 신경을 쓸게. 근데 나중에 본학기 가서는 절대 이 공식 안 쓸 거라 아마 거의 쓸 일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1시간 10분 남았다. 갑자기
되게 엄청 줄었어. 아까 2시간이라고 얘기했는데. 10분 나왔다고요? 2시간 아니지. 아, 아니구나. 너희가 7시에 끝나지? 아, 미안해. 이번 시간에 쉬는 시간을 2배로 줄게. 우와. 허언을 했기 때문에 괜한 기대감을 갖게 만들어서 그치? 미안하다. 그러니까 제일 실망한데. 자, 하나씩 문제를 풀어볼게. 밑에 문제가 어려울까? 위에 문제가 어려울까? 뭐가 어려울까?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숫자로 된 거 먼저 해보고 받을게요. 아, 2개를 구하라고 나왔구나. 2개를 다 구해서 해보지 뭐. 일단 순서가 여기도 A, B를 했네. 자, 그러면 A라는 점을 먼저 적자. 4, 마이너스 3 B 뒤에 마이너스 1, 2 이렇게 적어놓자. 내분하는 점이래. 그러면 2 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이면 플러스를 가야 되죠. 그래서 일단 내려줄게. 여기도 내려줄까? 괜찮아? 필요하면 얘기해줘. 비율의 합분해죠? 5분의. 비율의 합분해? 5분의. 이제 크로스로 곱한 것을 더할 겁니다. 크로스로 곱한 거. 얘 곱하니까 마이너스 2. 얘 곱하니까 12. 얘를 더하고 얘 곱하니까 2. y좌표. 얘 곱하니까 마이너스 9. 얘를 더하고 이렇게 되겠죠? 요게 P점의 좌표다 라고 되겠죠? 2, 여기는 마이너스 5분의 7 이렇게 나오네. 괜찮죠? 이상한가? Y좌표에 4 나와야 되죠? 고맙습니다. 어쩐지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네. 야, 어떡하지? 너무 많이 틀리지 않나? 어제 우리 와이프가 같이 술 한잔 하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 낮에 정혁이랑 내 영상을 봤대. 그냥 심심해서 그냥 와이프가 내 영상을 한번 유튜브를 봐니까 유튜브 들어가면 한 번씩 봤던 게 그 사람한테 올라오잖아. 그래서 올라와서 영상을 둘이서 막 보는데 오빠 산수 너무 많이 틀리더라. 근데 두 반을 봤는데 한 반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줘서 좀 빨리 고치고 다른 반에서는 다 풀어놨는데 앞쪽에서 산수가 틀려서 다 틀린 거야. 아무도 얘기 안 해. 그 반은 뭐냐면 다 학교가 달라. 다 친구가 없어 아무도. 다 각자야. 그러니까 다 서로 말을 안 해. 그러니까 뭘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는 애들이 잘 없어. 막 혼자 수업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내가 물어볼 때는 대답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물어보면 아무도 얘기 안 해. 그래서 이런 말이 너희 말이 좀 좋은 것 같아. 편하게 이렇게 수정을 해주고 좋죠. 자, 그러면 Q라는 건 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빨리 할 수 있어. 비율의 차분해야 그러면 분모는 마이너스 1이 돼버려. 무조건 앞에 비율에서 뒤에 비율을 빼야 되는 거야. 그러면 하나를 구했으면 우리는 할 수 있겠죠?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면 마이너스 14죠? 얘가 마이너스로 바뀌어. 그러면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9니까 플러스 9니까 13이죠? 그래서 Q점의 좌표는 14, 마이너스 13 이렇게 되겠네. 자, 그러면 그거의 중점 M의 좌표를 구하시오. 요거 2개 더하면 16 나누기 8, 그 다음에 요거 2개 더하면 마이너스 14 나누기 하면 마이너스 7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맞는지 확인해야 되죠. 8, 마이너스 7 맞군요. 이렇게 되겠네.
근데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볼까? 그림상 8번 유형하고 8번 유형까지만 하고 잠깐 쉴게. 자, 이거에 점의 좌표를 찍으려고 x좌표, y좌표 하지 말고 그냥 생각을 해보는 거야. 수직선 비슷하게 생각해서 a가 있고 b가 있을 때 2,3 그럼 좀 짧게 되겠다. 이 정도 있다고 생각하자. b 너희는 요 그림상에서 2,3으로 내분하는 2대3으로 내분하는 점을 그려놓고 2대3으로 외분하는 점을 어디쯤 위치하는지 한번 그려놔봐. 요거를 찾을 수가 있어야 되거든. 선분 A, B를 기준으로 딱 했을 때 외분점이니까 바깥에 있으니까 어디 바깥에 있을지 모르니까 요렇게 일단 만들어 놓고 생각해보자. 요게 나중에 시험 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하거든. 특히 다음 유형 하려면 천천히 한번 해봐. 와 이거 되게 편하겠다. 따뜻하고. 아니 맨날 스위퍼 신고 다녀가지고 맞아. 겨울에 얼어 죽는다고 좋은데? 우리 초에서 6학년 되더니 청바지나 면바지나 절대 안 입으려고 그러네. 항상 트레이닝만 입으려고 그러네. 다 그렇구나 원래. 이모가 청바지를 좀 비싼 걸 이렇게 사줬더니 엄마한테 요거 환불하고 트레이닝을 몇 번 사면 안 될까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근데 우리 와이프는 또 이게 되게 털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전화해서 네가 물어봐 이렇게 하니까 저희 물어봤대. 그랬더니 이모가 괜찮아 하고 세 이렇게 한 거야. 원래 좀 기분 나쁘잖아, 그치? 근데 좀 둘이 이모랑 되게 친하거든. 자주 보고 이러니까 네벌을 사겨. 그리고 위아래 세트. 얼마 들여야 겠어요? 에어시 솔직히 더 비싸더라. 네. 에어보다. 나 이거 얼마 들어? 12,000원이야. 정혁이 바지 하나 사려면 몇만 원이 아니야. 10만 원 넘어갈 때도 있고 막 그래. 와. 솔직히 얘도 아니 옷감은 작게 들어가는데 왜? 질이 더 좋은 건 아닌데. 에어컨 다 비싸. 특히 애들 갓난아기 때 내복 살 때. 와. 그냥 뭐 어디 집에 놀러 갈 때 그 뭐 돌대서 선물해 주려고 내복 하나 사러 가면 60만 원 하는데 내복이. 장난 아니다. 우리 내복은 그냥 BYC가 뭐 몇천 원이면 살 텐데 그치? 와, 요즘 애들 게 더 비싼 거. 자, 잘 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A, B를 2대 3으로 된 걸 딱 생각해서 그러면 요쯤 어딘가가 요렇게 됐을 때 2대 3이 되면서 P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외분점에 주안점을 둬야 돼. 외분점은 항상 어디 쪽 바깥쪽으로 나가냐면 비율이 작은 왼쪽 바깥쪽으로 튀어나가는 거예요. 외분점은. 그래서 이렇게 2고 이렇게 3으로 되는 요 점이 Q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외분점에서 잘 생각하면 이렇게 되면 하나, 둘, 셋이니까 여기서 한 번, 두 번만 더, 요 길이만큼 두 번만 더 가면 되는 거잖아, 그렇지? 요런 거를 조금 미리 생각해 두면 우리가 이제 그 점의 좌표 구하는 방법 말고도 조금 더 편하게 구할 수 있으니까 조금 한번 기억을 해두도록 합니다. 양선 이렇게 없나? 그러면 6번에서 이제 요게 됐으면 6번을 조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문제를 풀어볼까? 자, 일단은 946번하고 947번은 똑같은 말로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연장선 위라는 말, 요게 중요하니까 빨간색으로 밑줄을 쳐줄게. 연장선 위. 근데 물론 947번은 B방향의 연장선 위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연장선 위가 무슨 의미인지를 한번 봅시다. 자, 3선분 AB는 2선분 BC라고 이렇게 나와 있네. 물어볼게. 선분 AB 대 선분 BC는 몇 대 몇입니까? 3대 2일까? 2대 3일까? 2대 3. 왜? 항상 곱해진 숫자는 바꿔야 됩니다. 2대 3. 왜냐면 여기에 2 집어넣고 여기에 3 집어넣어야 같은 값이 나온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 그러면 우리가 주어져 있는 것은 A, B밖에 없죠? A, B 점이 있어? 그러면 연장선이니까 이렇게 해보자. 선분 AB 대 BC가 2대 3이 되려면 이렇게 될 수도 있죠? AB가 2라면서 그러면 BC가 이렇게 가면서 여기에 C가 위치해서 3 괜찮죠? 그런데 또 있습니다. 얘가 2의 비율을 가지는데 이렇게 되면서 얘가 3의 비율을 가져서 2대 3 이렇게 C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C1, 얘를 C2라고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항상 한 가지만 있는 것은 아닌데 그런데 A 좌표 X 좌표가 지금 플러스라고 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C1, C2 중에 안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쪽으로 가버리면 A 왼쪽으로 가버리면 꼼수니까 안 되겠지. 그래서 일단 안 되는 걸 밝혀내야 돼.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A, B인데 이제 그림상 생각을 해야 돼. A로 알고 있는 걸로 해야 돼. A로부터 A 마이너스 1,0 그 다음에 B 5,2 요거로부터 몇 대 몇이냐면 이렇게 가야 돼.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5대 3으로 외분하는 것은 마이너스 이렇게 가져야 돼. 이해되겠니? 우리는 2대 3으로 출발했지만 요 비율을 더한 5대 여기서부터 거리가 5고 B로부터 거리가 3. 그래서 5대 3으로 외분하는 점 이런 식으로 찾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와 있는 이 비율 말고 다른 걸 사용할 때가 생각보다 많으니까 이게 조금 어려운 문제야. 자, 그러면 가볼게. 외분점이니까 비율의 차네. 그래서 비율의 차니까 2분의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암산 가봅니다. 25에서 마이너스 3을 뺀다? 그러면 28. 10에서 0을 빼는 거니까 10. 결국 14,5가 되겠다라고 할 수 있겠네. 그치? 자, 그래서 A 플러스 B를 하면 5번 19가 나오겠죠. 이게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8번 유형 정도까지는 괜찮은 것 같네요. 이제 활용들이 조금 나오고 조금만 쉬었다가 진행합시다. 이제 10분 남았다. 정말 힘듭시다. 이번에 할 거는 활용을 하시오라고 하는데 내분점의 좌표나 외분점의 좌표를 일단 먼저 구하래. 구하는 것까지는 우리는 했고, 근데 그게 첫 번째로 이제 몇 사변면 위에 있다라고 했을 때 부호를 가지고 미지수가 이제 포함되어 있을 거야. 그럼 그 미지수의 부호를 결정해야 하는 거 하나. 그 다음에 그걸 구했을 때 미지수
미지수가 포함되어 있을 건데 어떤 알고 있는 식 위의 점이라고 하니까 대입해가지고 미지수를 구해내거나 이제 미지수가 하나 정도가 추가되었다는 정도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거 중에서는 네 문제 중에서는 요게 시험 문제로 조금 많이 출제되는 겁니다. 요런 말들을 조금 신경을 써야 되겠죠? 서로소인 자연수, 서로소. 자, 마이너스 6,4라는 게 좀 있다고 생각해 볼게. A라는 거, 마이너스 6,4. 5, 마이너스 6이니까 요점 어디가 되겠죠? B라는 점, 5, 마이너스 6.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선분 AB에서 얘가 내분하는 점이 있을 건데 그게 Y축과 만나겠대. Y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 얘가 지금 몇 대 몇이냐라고 이렇게 나와 있거든. A, B로부터 M 대 N으로 내분될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구나. 그죠. 내분될 때 뭔가 활용할 수 있겠니? 내분점을 꼭 구해야 될까? 원래 이렇게 해야 돼. X좌표 M 플러스 N분의 뭐 이렇게 곱하고 5M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고 마이너스 6N 글씨 이상하게 적었지만 뭐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 되거든? 근데 이거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이 우리는 약간 도형에서는 닮음을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자, Y축이 결정났으니까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하나 긋고 이렇게 수선의 발을 하나 긋는 거야. 그랬더니 요 길이가 지금 6이 되죠? 그 다음에 요 길이가 5가 되죠? Y축은 X좌표가 0인 거니까. 그런 다음에 90도고 90도가 있고 요거 두 개 각은 막곡지각으로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러면 이 두 개의 삼각형은 닮음입니다. 그러면 대응견 6, 대응견 5. 그래서 결국 6대 5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n-n은 1이다라고 쉽게 구할 수 있겠죠. 보통은 구할 때 이렇게 합니다. y축이 점이니까 x좌표가 0이다라고 해서 x좌표를 구해서 그게 0 이렇게 표현하는데 닮음을 하는 게 훨씬 더 좀 쉬울 것 같아. 별거 없네 요거도. 다른 건 있는 건 아니네. 그냥 뭐 활용되는 대로만 해주면 그냥 뭐 별로 어려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무게중심 왜 이렇게 문제가 많아? 6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저 끝에 얘는 보자마자 답이 나오는 거죠. 삼각형 ABC에 대해서 임의의 점 P가 있을 때 PA 제곱, PB 제곱, PC 제곱의 합이 최소가 되려면 P는 삼각형 ABC의 뭐라고? 무게중심이야. 그래서 답은 3번 바로 튀어나오죠. 958번이었습니다. 저번에 무게중심 아까 전에 했던 거죠? 와, 이게 대박입니다. 하도 오래되니까 떨어지네. 얘도 외워줍니다. 나는 점의 좌표 어디다 위치 안 하고 그냥 대충 그릴게. A, B, C 점의 좌표가 나와 있네. 마이너스 2,3. 그 다음에 여기가 1,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C가 4,7로 이렇게 되어 있대. 자, 어떤지 보자. 일단 첫 번째는 A, B를 2대 1로 내분하는 점이야. 그러면 2대 1이니까 3등분을 해서 A, B를 니까 여기서부터 2, 여기서부터 1 이렇게 내분하는 점. 그러면 BC도 CA도 똑같이 가는 거니까 여기도 3등분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2대 1. 그 다음에 여기도 3등분을 해서 여기서부터 2대 1. 이렇게 내분하는 점이 P, Q, R이라고 했네. 이렇게 해서 요 만들어지는 요 삼각형의 무게중심 G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있네. 또 눈이 많이 오네. 집에 갈 때가 됐는데 큰일 났다.
점의 좌표들이 다 나와 있으니까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로 내분하는 점, 2대1로 내분하는 점 3개는 구할 수는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하고 3분의가 되겠죠? 그런데 꼭 기억합니다.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2대1, 2대1, 2대1 이렇게 내분하는 점이 만약에 나왔다라고 하면 PQR을 구해서 무게중심을 구한 거나 원래 있던 삼각형의 무게중심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얘는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하고 똑같다. 그래서 PQR을 구하는 작업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X좌표 봐봐. 무게중심 그려보자. X좌표를 3개 다 더하니까 3이죠? 그러면 나누기 3하면 얘는 1, 그 다음에 Y좌표 3개 더하면 6이네. 나누기 3하면 2. 그래서 1,2가 되겠죠. 그래서 A가 1, B가 2. 그래서 빼면은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오겠죠. 자, 요 내용도 기억해 두면 굉장히 편리합니다. 잘 기억을 하시고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3개 유형이 남았네. 뒤에가 어려운 거구나. 됐어? 진도 끝나고 보자. 그것도 여기 있는 문제로 하면 되잖아. 진도가 조금 더 커서 그걸로 하자. 딴거 8문제 푸는 숙제를 조금 줄이는 게 낫잖아. 한 단원씩 나가는 거지. 자, 평행사변형과 마름모를 그려놓습니다. 평행사변형 하나, 그 다음에 마름모 하나. 자, 평행사변형의 특징이 하나 나와 있네. 평행사변형은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중점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중점이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마름모도 마찬가지입니다. 평행사변형 내에서 대각선이 수직이면 마름모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는 수직이면서 이렇게 중점이기도 하고 이렇게 중점이기도 하고. 자, 지금 평면 좌표에서는 요것만 필요한데 직선의 방정식. 직선의 방정식에서 넓이를 2등분한다라는 말이 만약에 나온다. 미리 한번 예습하고 직선의 방식 가서 다시 적어줄게. 어떤 평행사변형이 존재하는데 나는 이거의 넓이를 2등분하고 싶대. 한 직선을 가지고 기울기가 1인 직선을 가지고. 그러면 어디를 지날 때 이 넓이가 2등분 될 거냐면 반드시 이 대각선 내 교점 요 점을 지나면서 만약에 어떤 직선이 지나면 요 부분과 요 부분이 넓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넓이가 2등분 된다는 것도 요 점을 지날 때, 그 다음에 요 점을 지날 때 넓이가 2등분 되는 이런 그림도 하나 딱 그려놓으면 되겠죠. 직사각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사각형도 이 내용을 미리 한번 예습하는 정도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 자, 그러면 대표 문제를 하나 풀고 가야 되겠죠? 꼭지점 3개가 나와 있는데 그러면 보통 우리가 점을 평면 좌표를 한번 그려볼까? 일단 C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1,3 이쯤 되겠네. A 마이너스 1,3 B 0,0 C 3,2 정도 되겠네. C 3,2. 자, 그랬을 때 평행사변형이 되기 위한 꼭지점 D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럼 일단은 이거 하나 그려놓고 이거 하나는 그려놨을 거 아니야, 그지? D는 어디에 위치하겠니? 평행사변형을 그리면 대충 여기 어딘가에 D가 위치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보통 돌아갈 때 A, B, C, D 이런 수로 갑니다. 요거 A, B 이 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그러면 결국 AC의 중점과 BD의 중점이 똑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일단은 AC의 중점의 X좌표를 먼저 보자. 3하고 마이너스 1을 더하면 2 나누기 2 하면 1 되겠죠? 그러면 요거의 중점 BD의 중점 2분의 A 그래서 A 값은 2 일단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Y좌표로 볼게. 3하고 2를 더하니까 5 그러면 나누기 2 하면 2분의 5 Y좌표 B하고 0하고 더해서 나누기 2 하면 2분의 B 그러면 B는 5 결국 2,5일 때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진다. 이런 정도 만들어지겠죠. 자, 평행사변형도 뭐 그렇게까지 뭐 어려운 내용들은 많이 없지만 일단 도형은 일단 처음에 잘 안 되면 그림을 그려서라도 조금 해결을 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이런 정도면 될 것 같네. 유형 12, 13 13은 내가 다 해줄게. 왜? 자취가 나왔어. 자취. 자취 나오면 별빛이랬죠. 내각의 이등분선 나왔을 때 우리 그 중학교 때 했을걸? 여기가 A, 여기가 B, 그 다음에 여기가 C, 여기가 D. 그럼 우리는 A 대 B는 C 대 D. 요걸 활용해서 우리는 내각의 이등분선을 많이 했었다, 그지? 요거 저기 나와 있는 내용이니까 뭐 그렇게 크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자, 요것만 잘 기억하면 제일 많이 나오는 그림 요거네. 바로 튀어나왔다. 자, 내각 이등분선에서 가봅시다. 일단 각을 이등분했네? 그러면 요거 대 요거는 요거 대 요거. 그러면 선분 AB를 먼저 구해야 되겠죠? 루트 요거에서 빼면 자, 일단 루트 25가 되겠네. 플러스 얘에서 얘 빼면 12, 144? 루트 169니까 얘는 13. 그 다음 얘는 루트 빼서 제곱하면 16 빼서 제곱하면 9 하면 루트 25니까 얘는 5 13대 5가 되네, 그지? 그러면 길이 B가 13대 5니까 우리는 B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그 다음에 C 5, 1 얘를 몇 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다? 13대 5로 내분하는 점이다.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자, 그러면 X좌표, Y좌표를 구할 때 비율의 합분해라고 했죠? 그러면 18 이렇게 딱 적어놓고 이제 계산해야 되겠죠? 13 곱하기 5, 65에서 마이너스 20을 더해주는 거네. 그 다음에 13 곱하기 1 Y좌표 13에서 마이너스 40을 더해주는 거죠. 얘가 D점의 좌표라고 얘기할 수 있겠군. 괜찮죠? 자, 그럼 얘가 얼마? 45? 18분의 45? 45? 약분이 되나? 9로 약분되네? 2분의 5가 되겠죠? 2분의 5 콤마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7? 그러면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얘가 우리가 찾는 D점의 좌표. 내각의 이등분선. 그러면 한 가지 더. 그러면 이 넓이 대 이 넓이는 몇 대 몇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니? 왼쪽 삼각형과 오른쪽 삼각형의 넓이 비는? 왜냐면 이걸로 인해서 이렇게 했을 때 요거와 요거의 높이는 지금 동일한 거잖아, 그지? 그래서 밑변의 길이 비대로 넓이 비가 되는 거니까 넓이 비도 13대 5가 되는 겁니다.
이런 정도도 기억해주면 편하겠죠? 자, 대망의 마지막 유형하고 앞에 부분 풀면서 테스트형에서 문제를 풀어보자. 후후. 세 문제를 다 풀어봅시다. 자, 자치라는 게 나왔으니까 당연히 뭐 유형 13은 별표를 꼭 쳐놔야 되는 거고 3,2를 이은 저희 30원은 9죠? 그러면 이렇게 기울기 3인 y는 3x 플러스 2 그 다음에 여기 b 3,2 자 그림상 이해를 시켜줄게 여기 위를 a라는 점이 막 움직이겠대 그럼 만약에 a라는 점이 여기에 존재한다면 요 a, 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3등분해서 여기에 위치하고 만약에 이쪽에 있다 a가 또 이동해서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3등분해서 여기 위치하고 2대1이잖아 여기죠 여기죠 그럼 만약에 이쪽에 위치하면 이렇게 거서 또 3등분해서 여기 됐죠? 그러면 한 가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게 A점이 움직이는 도형이 직선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2대1로 내분하는 이 점의 자치도 무조건 직선이 됩니다. 그러면서 얘는 평행합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자, 잘 봐. 예식을 3x-y 플러스 2는 0이면 이런 꼴로 나와야 돼. 평행하면. 이런 꼴, 이런 꼴, 이런 꼴. 그런데 플러스 2가 되면은 일치하는 거니까 평행할 수가 없죠? 그리고 얘 때문에 얘는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만 알아도 1번 아니면 5번으로 분양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과연 뭘까? 둘 중에 물론 정석풀이를 해주겠지만 시험 때는 이것도 둘 중에 뭔지도 골라낼 수 있어야 되는데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다. 2보다 0도 낮고 마이너스 4도 낮으니까 그지? 자세하게는 모르겠는데 둘 중에 확실하게 못 찾겠는데 이거? 마이너스 4가 안 될 것 같은데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y는 3에서 마이너스 4 1번 아닌데? 확실하게 모르겠네. 자 일단 가보자.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제 순서 지키는 거야. 첫 번째 1번 위의 점 얘를 무조건 a, b라고 놓습니다. 그래서 위의 점이니까 우리는 대입합니다. 그래서 b는 색깔 달리할게 3a 플러스 2라는 걸 만들어냈죠. 두 번째 우리가 구하는 자치 이 자치를 두 번째로 x, y라고 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요걸 가지고 우리는 관계식을 찾아내야 돼. 관계식. 관계식은 뭐냐면 A라는 점 A, B와 그 다음에 B라는 점 3, 2 사이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입니다. 플러스 자 그러면 여기에서 X좌표만 먼저 따로 보자. Y좌표 따로따로 구할게요. 이번에는 X좌표는 내분점이니까 비율의 합분의 3분의 Y좌표도 3분의가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렇게 곱한 6에서 이렇게 곱한 A를 더한다. 이렇게 곱한 4에서 이렇게 곱한 B를 더한다 라는 식으로 하는 거. 엄청 복잡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변형을 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AB가 필요한 게 아니고 XY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여기서 A라는 것은 3x-6, B라는 것은 3y-4 넘겨주고 넘겨줘서 A, B는 꼴로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B 대신에 3y-4는 3x-6 플러스 2 이렇게 대입이 됐죠? 자, 정리 한번 해볼게. 0은 얘가 지금 9x야. 얘가 넘어오면 마이너스 3y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16. 그럼 요거 해주면 뭐가 되지? 마이너스 12. 5분 만데? 오씨, 대단한데 저거. 0은 3x-y-4 이렇게 만들어지죠. 마지막 결과. 자, 이거 동그라미 1, 2, 3번에서 순서를 꼭 지켜줍니다. 자취는 그래서 힘든 겁니다. 나중에는 조금 빨리 할 수 있는 편법이 생기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관계식을 만들어낸다는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요. 엄청 힘든 겁니다. 그런데 왜 그 다음 문제가 중하라고 돼 있냐면,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자, 얘는 뭔지는 모르겠는데 관계식이 나와 있어. 그럼 정말 편한 거야. 식이 있는 것과 없는 거의 차이점을 그냥 밝혀줄 거야. 두 문제를 비교해 보는 거야. 자, 일단은 우리는 P점의 자체의 방정식을 구하래. 그래서 우리는 점 P라는 것을 x, y라고 넣는 거야. 위에 점이 없기 때문에 1단계는 없어. 그래서 2단계부터 출발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냥 관계식을 성립하게 만들어줘. 제곱이 들어갔으니까 루트를 씌울 필요가 없죠? 그럼 우리는 얘가 P니까 PA 선분 길이의 제곱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PB의 선분 길이의 제곱이죠. 그러면 x-2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 얘가 9다. 이렇게씩만 해버리면 그냥 끝납니다. 자, 왜? x제곱 없어지겠죠? y제곱도 없어지겠죠? 1차한 거 상수항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여기가 2x-4y 그 다음에 플러스 5가 되죠?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8y 그 다음에 46이니까 플러스 20이 되고 얘 넘어오지 말고 일단 냅둬보자. 넘어왔어야 되네. 6x 플러스 4y 계산하면 마이너스 15죠? 넘어오면 마이너스 24는 0. 그래서 3x 플러스 2y 아니지? 2로밖에 안 되는구나. 마이너스 12는 0. 자, 관계식이 있으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시키는 대로만. 관계식이 없으면 조금 생각을 해줘야 돼. 관계식이 아까 내분점이 관계식이 되겠죠. 내분점이. 천천히 잘 적어봐봐. 얘는 평면 좌표도 문제 나오지만 직선의 방정식에도 똑같은 문제가 똑같이 나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생각한 건 뭐니? 어떤 두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 P의 자취. 얘는 저 두 점과 어떤 관계가 있다고 얘기했죠? 두 점과 무슨 관계 있다? 같은 거리에 있다? 어떤 두 점이 있는데 같은 거리 막 이 자취를 연결하면 결국 선분 AB의 수직 이등분선. 근데 어차피 너희가 시험을 칠 때 뭘 할 거냐면 평면 좌표나 직선의 방정식이나 둘 다 할 건데 같은 거리 있는 점 좌표? 일단은 여기서는 그래도 평면 좌표니까 평면 좌표 풀이를 하나 보여줄게.
직선 가면 솔직히 직선의 방식이 훨씬 쉽거든. 자, 평면 좌표 풀이.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 풀이. 두 개를 좀 나눌게. 자, 일단 어떻게든 우리는 P점의 좌표를 둘 다 x, y라고 설정해야 되죠? 같은 거리에 있다는 것은 PA, PB 얘가 똑같다는 얘기야. 그럼 선거리면 루트가 있네. 그래서 양변을 제곱한 게 서로 같네? 라고 할 수 있겠죠? 얘 두 개 거리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5의 제곱이죠? 얘 두 개의 선분 길이의 제곱 그러면 얘는 x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이네? 결국 직선이 맞구나. x제곱 y제곱이 날아갈 거니까 그러면 얘가 2x 마이너스 10y 플러스 26 되죠?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얘가 49 플러스 13 되겠네? 저쪽으로 넘기면 되나? 그러네. 6x 마이너스 4y 그 다음에 플러스 13은 0 이렇게 나와요. 관계식이 없지만 우리는 이쪽 가운데에서 관계식을 생성을 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a라는 거 마이너스 1,5래. 여기에 b라는 거 2,3이래. 그러면 우리는 직선의 방정식 풀이로는 선분 AB를 딱 만들고 그러면 결국 P의 점의 잡치는 2등분하면서 수직이 되겠다라고 할 수 있네. 자, 그러면 일단은 얘가 중점을 지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 중점의 좌표는 2개 더해서 나누기 2하니까 2분의 1, 2개 더해서 나누기 2하니까 4를 지난다 라고 되겠죠. 그 다음 자, 요거의 기울기를 구하는 거야. 3 증가할 때 2 감소했죠. 그러면 요것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3분의 2죠? 자, 수직 관계에 있을 때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죠? 혹시 알고 있습니까? 자, 수직이라는 거 있다. 부직선이. 그러면 기울기의 곱이 무조건 마이너스 1입니다.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 그러면 얘랑 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그 기울기. 그러면 역수치하고 부호 반대하면 돼. 그래서 여기는 2분의 3이라고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와 지나는 점을 알고 있으니까 y는 2분의 3, x 마이너스 2분의 1 하고 플러스 4. 이렇게도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리해서 쭉 하면은 저식이 딱 나올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풀이를 다 기억하도록 할게. 자, 이렇게 해서 10단원 평면 좌표가 끝이 났군요. 앞쪽에 우리 안 풀었던 거 있죠? 1번 유형부터 문제를 조금 풀어봅니다.